벌써 16분이나 지났어. 한국일보 3월 22일입니다. 23일입니다. 자, 1013일 통곡의 세월이 떠오른다. 5시간여 지나 1m 시험이냐. 본인양 개시 후 밤샘 작업 계속. 성공때는 오늘 11시 13m 부상. 아까 조선일보 읽을 때도 얘기했지만은 박근혜가 탄핵되기 전에는 어떤 식으로든 핑계를 대면서 몇 년 동안이나 인양을 미뤄왔잖아요. 탄핵되고 나서 이렇게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는 걸 보니까 진짜로 기분이 좋았습니다. 박근혜 구속영장 여부 이르면 이번 주 결정이라는 기사도 있고요. 건보료 형제자매 피부양자 내년부터 보험료 낸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면도 뭐 세월호 관련 이야기입니다. 신중 또 신중. 밤새 세월호 조금씩 끌어올렸다. 참. 3면입니다. 문재인 안희정 네거티브 책임론 충돌 경선 후유증 우려. 네거티브는 사실 지금 안희정 쪽에서 끊임없이 뭔가 시도하고 있어요. 공멸하려는 생각인지 안희정인지 아니면 육희정인지 잘 모르겠다. 손50하고 손60처럼. 자, 민주당 대선 경선 전국 동시투표 결과 SNS 통해서 일부 지역 득표율 유출 파문. 문재인 대세론이 뒷받침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희정하고 이재명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 다음에 문재인 교육 공약이 이런 게 있어요. 외고, 그 다음에 자사고, 국제고를 이제 일반고로 전환한다 라고 합니다. 고등학교 서열화를 완전히 해소하겠다 라고 하는 정책인데, 난 본질적으로 옳은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직 갈 길이 멀지. 사면입니다. 유승민 정책토론 2연승. 남경필 수도권에서 서력 다짐. 홍준표 김무성 후보 단일화 논의. 친박 청산이 관건이다. 홍준표가 친박인데 스스로 할복이라 하나? 할복하면 좋겠다. 국민의당 TV토론 관련한 기사도 있습니다. 안희정 이제 떠났지만 남은 분 많아. 손학규는 소신 지키려 한나라 탈당이 아니지. 손학규는 대통령 하려고 한나라당 탈당이 맞겠지. 왜 나한테 그러노? 왜 나는 욕을 먹어야 할까? 오면입니다. 의사 교수 경험 살려 청소년들 정신건강 보살피고 싶다. 이거는 안철수의 와이프인 이제 김미경이라는 분을 인터뷰한 기사인데, 조선일보도 그렇고 그 한국일보도 그렇고 와이프들 인터뷰를 많이 하네요. 뭐 내조 잘하세요 뭐 그런 의미인가? 아니면 지면 띄우기? 사람들이 이런 가십을 좋아하나? 육면입니다. 깜깜이 대선의 우죽순 여론조사의 함정. 이거는 부제가 이렇습니다. 반기문 박원순도 낮은 지지율 발목. 경선 반영률 두고 정당 내분도. 굵직한 국내외 예측 실패 드러나 추세 참고용으로 사용이야. 온라인 공간 통해 정보 유출 가속, 빅데이터 분석 등 새 수단 등장. 예를 들어서 미국 대선의 경우에 대표적인 예가 그 트럼프가 안 될 거라고 다들 예상했잖아요. 힐러리가 될 거다라고 개새끼들이 그 90% 이상으로 당선되고 이제라병한 놈도 있었는데 다 틀린 걸로 드러났다는 거지. 그 신뢰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기사입니다. 다른 넘어가고요. 뭐 다른 건 없고. 어떻게 보면 이런 거하고 비슷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진보라는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예를 들면 뭐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하지 말자, 아니면 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멈춰라, 소수자를 존중하라, 소수자를 우대해야 된다.
뭐 혐오를 멈춰라, 존중하라, 그런 거는 괜찮지. 근데 사람들이 예를 들면은 소수자를 우대해야 한다라는 정책을 주장한다면 그 주장에 대해서 사람들이 당연히 동의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우리가 소수자를 차별하지 마세요, 소수자를 존중하세요 라는 말에조차도 동의하지 못하는 놈들이 넘쳐난다는 걸 생각한다면은 진보 쪽 사람들의 그런 사고방식은 굉장히 많이 아니란 거라고 생각하지. 나는 예를 들면 최저임금이 높아졌으면 좋겠고, 기업들에 대한 법 인세가 높아졌으면 좋겠고, 국가 주도의 사업들이 많아졌으면 좋겠고, 내수 경제가 무역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러니까 훨씬 더 활성화돼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이런 내 생각조차도 반대하고 찬성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을 텐데, 예를 들면 소수자에 대한 이야기는 어떻게 했어요? 훨씬 더 공감을 못 얻을 수 있는 얘기인데, 아까 기사를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론조사라는 게 결국에는 사람들이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그 여론조사를 시행하는 기관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사를 시행하게 되는 거고 표본을 선택하게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타임즈 같은 찌라시 있죠, 그죠? BBC나 타임즈 같은 찌라시들에서 미국 대선에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했을 때 자기들은 당연히 힐러리가 당선될 줄 알았을 거야. 자기들은 당연히 힐러리 클린턴이 당선될 줄 알았는데 힐러리가 졌어.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힐러리가 90% 이상을 당선된다고 이딴 식으로 나오는데 힐러리가 져버린 거야. 미국 선거제도의 족같음 그걸 몰라? 그걸 알면서 선거하는 거 아니야? 그럼 언론이나 새끼들이 그러면 그걸 알면서 예지하고 나서 그걸 충분히 감안하고 나서 결과를 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90% 이상이 나와? 낙관론인 거예요. 자기가 믿고 싶은 걸만 있는 거지. 노동 문제 하나에 대해서도 노동조합의 의견에 동의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해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설득하고 어떻게든 포용해 나가야 되는 거지. 예를 들면은 그런 사람들은 인간이 아니니까 배제하자라는 태도는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지. 여론조사라는 게 결국 그런 거고, 사회운동이라는 게 어쩌면 그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되게 중요한 기점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개새끼도 사람이에요. 개새끼도 우리 사회 구성원이라고. 예를 들면요, 여론조사 보니까 좀 빡쳐서 옛날 생각이 나서 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팔면입니다. 7시간 넘게 조수 검토, 박근혜 이런 뜻 아니다, 수정도 요구. 박근혜의 저 섬뜩한 표정은 정말 경멸스럽다. 언제 봐도 지밖에 모른다는 이기적인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 있잖아. 그걸 달성군인가 에서 계속 국회의원으로 뽑아줬던 그 주민들 여러분이, 예, 난 참, 아무튼 좀 짜증나네. 보니까 박근혜 얼굴 보니까 짜증납니다. 자, 5만원권 본 것 같아요. 검찰의 경위까지 표의, 구속 피하려는 고육지책이냐. 박근혜 쪽 이야기입니다. 자, 쭉쭉 넘어가고요. 십회면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필요없는 수업에 25권, 2번은 졸업유예생. 졸업유예생이라는 것은 대학교에서 이제 졸업을 하지 않고 일부러 그냥 휴학 상태로 놔두는 사람들, 아니면 수료 상태로 두는 학생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취업에 조금이라도 더 이제 유리하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난 알고 있거든요. 부제가 이렇습니다. 올 한 학기 12,698명, 졸업 미뤄 67개 대학교 한 과목 이상 수강 의무화, 1학점 수업 70만원 내고 듣기도, 정부 등록금 부담 최소화 대책,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 너희들은 공부하려고 대학 오는 거 아니잖아. 사실 너희들은 뭐 무슨 지고지순한 학문의 정수를 깨우치기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네 재능이나 네 지식을 쓰고 싶어서 오는 것도 아니고, 특별하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 주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세상을 좀 더 이롭게 하고 싶은 생각도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냥 넌 네 돈 벌어먹기 위해서 오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설명 아까 내가 있던 대로 이제 그런 사람들도 우리 사회의 족같은 구성원들이고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도 존중해줘야 된다는 건데 그런 사람들이 이런 문제들을 겪고 있답니다. 그 1학점 한 학점 듣는다고 이제 70만원 등록금을 내고 학교 다니고 그러신답니다. 그리고 난 졸업 유예하고 취업 준비하고 그러신다는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사실 이렇게 사회 문제가 된다는 것은 정보 정책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는 거 혹은 어떤 사회 구조에 큰 문제가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사실 이 사람들의 문제는 아니지. 이 사람들이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을 살기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산다 아니면은 뭐 무슨 예를 들면 뭐 학문을 위해서 자기 한물 바친다 그렇게 뭐 숭고한 의미가 없더라도 이 사람들도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그런 의미를 마음속에 품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무슨 인격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결함이 있는 게 아니요.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이런 문제 겪고 있다면은 진짜로 우리 세상의 많은 부분들을 이루고 있는 보통 사람들조차도 사회 구조가 잘 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인 거고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지. 취업이라는 거가 그만큼 힘들다는 거고 그리고 기업이 학생들을 뽑는다는 것도 굉장히 많이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70만원이면 씨발 새우깡이 몇 봉지야? 예를 들어서 베일리스가 몇 병이고 좀 짜증이 나네 오늘. 박근혜 때문에 그런가? 고졸 창업자 입대 늦춰주고 미취업 청년 5천명에게 생계비 300만원이라는 요 지원 기사 있으면 정부 정책입니다. 요 조선일보에서 있던 거죠, 그죠? 자, 12면입니다. 신해철법 이전 의료사고 구제 사각지대.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사실 뭐 특별하게 환자들이 유리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환자들은 의료라는 그 구조를 잘 모르잖아. 사실 나도 예를 들면 뭐 어떤 의약품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나도 전혀 몰라요. 그건 진짜로 전문 분야거든. 진짜로 모르지. 네, 여러분의 저반 렌즈에 대해 설명해주면 여러분이 알 것 같아요. 잘 모르지. 자,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그 신해철법이라는 것도 만들어지고 그게 큰 문제였으니까 사실 지금도 의료사고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은 많잖아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아무튼 그런 관련한 법 같습니다. 오늘 좀 주절주절 얘기하는 게 많은 것 같아. 다음 대통령은 등록금 꼭 내려주세요. 뭐 이런 전국 대학생 학생회 대학 학생회 네트워크 소속 학생들이 22일 서울광화문광장에서 등록금이나 청년 일자리 보장 등 19대 대선에 바라는 것들을 알리고 있다. 정유라 성적 특혜 혐의 청담고 교사 3명 해임. 네, 서울시 교육청에서 서울시 교육청 징계위에서 결정했다고 합니다. 네, 아름다운 세상이다. 교장은 안 잘리나? 교장이 제일 십새끼던데. 13면 세월호 관련한 얘기 있고요. 9명 모두 집으로 데려가야죠. 간절한 기도. (3대) 대형 영화관 92% 알바생 수당 떼먹어. 수당이라는 거는 여기 수당이라는 거는 조퇴시킨 후에 휴업 수당을 안 주고 꺾기로 발생한 초과근무 모르쇠.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근무 시간이 30분 단위로 측정돼서 1분이라도 지각하면 29분치 임금은 받지 못했고 잔업으로 초과 근무를 해도 30분을 넘지 못하면 보상을 받지 못했다. 이 새끼들 봐라. 옛날에 이거 가지고 내가 그런 글도 하나 쓴 적이 있는데 대구 청년 유니온으로 페이스북에서 검색하시면 제 글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옛날 글인데. 자, 이거 이랜드 관련해서 이랜드도 이런 게 있었어요. 이랜드도 예를 들면 15분 단위였나? 걔들 30분이었나? 아무튼 일정 단위로 근무 시간을 책정하는데 이렇게 이제 1분 늦거나 그렇게 되면 아니면 시간이 모자라나 그러면은 수당을 안 주려 그러는 거야, 얘들이.
가운데 그 피해자가 7,361명이고요. 액수가 총 2억 8,800만 원쯤 된답니다. 대략 한 3억 원쯤 되네요. 전국 48개 영화관을 선정해 조사 결과 91.7%인 44개소가 연장근로 수당, 주휴수당, 휴업수당, 연차수당 등 총 3억 6,400만 원을 아르바이트생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화비 요즘은 8,000원 하지 않나? 8,000원쯤 하는데 씨발 그걸 돈이 만 원 넘기도 하잖아 영화비가. 그 돈이 아까워가지고 이걸 학생들한테 안 줬다는 거야? 일하는 사람들한테. 버러지 같은 새끼들. 그 영화 보면은 영화관에서 보면은 그 영화 시작하기 전에 광고 나오잖아. 그 광고 보는 것도 되게 꼴 보기 싫은데 광고 의무적으로 보게 되잖아요, 그죠? 시간 맞춰 들어가면은 그것도 꽤 꼴 보기 싫은데 이런 데서 돈을 아끼고 있었단 말이야. 족같네요. 자, 13면입니다. 공기질 최악이라는데 정부만 작년 수준이다 라고. 이거는 뭐 미세먼지 관련한 이야기 같은데, 다른 얘기는 뭐 특별한 얘기 없고요. 뭐 대학교 관련한 이야기도 좀 있고. 자, 16면 푸드앤라이프라는 광고면입니다. 광고면 넘어가겠습니다. 롯데주류 처음처럼처럼 증류식 소주 시장의 도전장 대장부. 존나 비싸겠네. 굉장히 비싸겠군요. 21면 경제면인데 쏟아지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공약 기대반 우려반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부제가 이렇습니다. 문재인 연 20%로 7.9%포인트 인하, 대선 주자들 최고금리 규제 경쟁, 대부업계 저신용자 대출 급감, 금융 취약계층만 피해 우려도. 뭐 그런 것도 있죠. 그런 것도 있죠. 설득력 있는 우려긴 합니다. 이게 우리가 합리적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체제를 합리적으로 만들어 나가려 그래도 사실 그 체제하는 사람들 합리적이 않을 수 있거든. 현상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상을 인정한 다음에 현상을 고칠 수 있게 되는 거죠. 개선하거나. 현상을 인정하지 않으면 얘네 새끼들처럼 되는 겁니다. 경기 동부에 그런 새끼들 있잖아, 그죠? 리석기 선생님처럼 되는 거죠. 오피니언입니다. 동아시아의 평화와 공영, 안중근의 유언. 서울대 시립대 명예교수가 쓴 글이 있습니다. 자, 30년 오피니언입니다. 전두환의 저주라는 칼럼이 있습니다. 문재인 꼬투리 잡는 거 관련한 글인 것 같아요. 북핵 방정식이 달려졌다. 논설위원이 쓴 글인데, 한미동맹 의심스러운 미국의 동북아 인식, 미국 우선주의, 북핵 문제에도 예외 아니야. 북핵 해법 한반도라는 좁은 틀 벗어나야. 정론이고, 정당은 선거의 중심이 될 수 있을까라는 정치부 기자의 칼럼이 또 있습니다. 요건 이제 문재인이 정당이 선거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에 대한 논평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국정 운영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집권 정당에 묻지 않고 손쉽게 대통령 개인이나 캠프 탓으로 돌리는 모습은 보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정당의 책임 정치 구현을 위해서도 유력 주자들과 수권 정당을 자임하는 정당들은 다시 한번 자문해 왔으면 한다. 어떻게 해야 정당이 선거의 중심이 될 수 있을지 말이다. 네, 논평입니다. 31면입니다. 미국의 사드 협상 이렇게밖에 못하나 라는 칼럼이 있어요. 미국과의 사드 협상. 네, 좋은 글이네. 이거 쓴분 직함이 신기하네요. 자주 국방 네트워크 대표랍니다. 자, 사설입니다. 세월호 인양 진상 규명과
유가적 명예회복의 시작이다. 문재인은 네거티브 탄 말고 대세론 책임져야. 세계 최악 수준의 미세먼지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뭐 고등어 많이 구워서 나는 먼지 아니었어요? 내가 어젯밤에도 우리 가족 그 고등어 구워 먹은 것 같은데 우리 가족이 원인이었나? 사람들이 대가리가 있으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죠? 사람들이 대가리가 없으니까 옛날에 박근혜가 그 고등어 구워 먹으면은 미세먼지가 생겨요라는 말에 동의해줬겠지, 그죠? 아휴 씨발 뭐 내가 뭘 욕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이제는 너무 짜증나요. 보고 있으면은 아니 너무 짜증난다니까. 옛날에 그 정부에서 그랬잖아. 정부에서 고등어나 그런 거 굽는다고 구워 먹으면은 미세먼지 많이 난다고 사람들한테 그것 좀 자제하라고. 사실 진짜 미세먼지는 중국에서 오는데 옛날에 정부에서 그런 말 있었어요. 중국 쪽에서 책임이 있는 건데 원래 중국 쪽 책임을 덜어주기 위해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박근혜가 찾아볼까요? 잠깐만요. 고등어 미세먼지로 찾으니까 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여러분 2016년 5월 23일 기사입니다. 고등어 구워 먹다가 미세먼지 먹을 판. 창문 열거나 환풍기 안 틀면 미세먼지 매우 나쁨에 22배가 난다라는 기사가 조선일보 환경재해면 쪽에 배준용이라는 기자가 쓴 글이 있습니다. 네. 2016년 5월 23일 1시 49분입니다. 그런데 한겨레 쪽 이건 글입니다. 2016년 6월 6일이죠. 한 보름쯤 지났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고등어가 미세먼지 주범은 오해다. 환경부 뒤늦은 해명 나서. 정신병자들은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일진이 있어. 일진이 있는데 우리가 일진한테 개기지 못해. 근데 일진 새끼가 다른 새끼한테 지우개 똥을 던지네? 근데 내가 예를 들면 그걸 보고 있는데 그 지우개똥 맞은 놈이 날 흘겨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 지우개똥 맞은 놈한테 네가 그 자리에 있으니까 네가 이제 네 등이 너무 넓어서 지우개똥을 맞기에 좋은 등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세상에. 정신병 아니에요? 뭐 정신 해리인가? 해리성 장애 같은 건가? 말이 되는 소리 해야지. 그걸 그랬다니까? 지금 와가지고는 아휴 난 모르겠다. 아무튼 그래요. 우리나라 정부가 그렇게 병신 같았고 그던 정부를 우리나라의 51.6%가 우연스럽게 돋보여줬고 그 정부의 대통령이 탄핵됐고 거기다가 지금 충성스러운 분들께서는 아직까지도 그 나와가지고 이제 찬양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무릎 꿇으시고 바닥에 누우시고 그러고 있다는 거야. 너무 싫은 거지. 내 입장에서는 그게. 사실 양쪽 입장 다 역 같아요. 양쪽 입장 다 역 같아요. 예를 들면 진보 사람들은 별점이 없을까? 많지 당연히. 그 사람들은 서민의식이 있지. 아무튼 근데 뭐 좀 조선일보를 내가 보다 보니까 그게 좀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저 고등어 그거는 진짜 사람이 무슨 병신도 아니고 그거 어떻게 그걸 믿냐. 자, 오늘 방송 종료합시다. 그러면 요거 일단 신문 브리핑 끝내고요. 사기 계속 읽도록 하죠.